오.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용산 네. 집무실 관련된 뉴스 또 소식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어제 국방위 회의를 보니까 또 이사를 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 무슨 또 이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5-6 군데로 가 있는데 예.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아. 다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국방부 영내로 옮겨야 되겠다는 이사인데 네. 그것이 뭔가 하면 구방사청 자리 있잖아요. 구방사청 저 자리. 그러면 아닙니다. 그 네네. 구방사청 자리 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가 하면 용산 고등학교 후암동 옆에 있는 네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동하려면은 그 남영역 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10분 음. 정도 이상 걸려요. 업무 아이고. 보러 가는데 네. 차량으로 걸어가면 1시간 걸릴 거고 음. 30분에서 1시간 걸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인원들을 국방부 영내 별관으로 옮기겠다는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이 아. 별관에 사이버 사령부나 이런 사령부가 있어요. 그걸 또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167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67 억이요? 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당선인 시절에 96억. 예. 496억으로 된다 된다고 했잖아요. 했죠. 그런데 지금 벌써 167억이 추가로 든다는 아유. 건데 이건 또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왜냐? 후암동에 있는 그 구방서청 자리 폐건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많은 작업을 했어요. 전기선도 다시 깔고 음. 수도도 도 깔고 또 여러 가지 에어컨도 설치하고 그렇죠. 근데 또 쓸 별관으로 가면 이것은 몇 개월만 쓰고 못 어. 써버리잖아요. 혈세 낭비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중으로 들어가네요, 돈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네. 윤석열 정부는 이사 정부, 음. 공사, 공사 정부가 될 것을 공사만 하는 맞아요. 5년 그러셨죠. 내내 이사 때문에 고민하고 아하. 5년 내내 이사하고 공사하느라고 고민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 중에서 네.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거짓된 말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얘기 안 하지 않았던 그런 예산인데 이제 네. 들어가는 예산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네. 정말 이 비효율적인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어제 말씀이신데 국방위가 열렸을 때 네.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음. 정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청와대 집무실이 국방부로 들어가고 자기들이 분산 운영됐을 때 문제점과 대책이 어떤 것이냐. 아하. 거기서 보면은 167억 당장 들여서 네. 그 별관으로 연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국회에 좀 협조를 요청했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를 어차피 한 건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합창 건물을 쓸 것 같더라고요. 합창 네. 건물을 그럼 별도로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어디에 지을 건지 지으면 언제까지 지을 건지 하는데 2026년까지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6년. 4년. 네. 그 사실은 4년 걸리는 겁니다. 최소 4-5년 걸리는 그것도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합참 수준의 건물을 음. 짓는데 최소 3천억 원 예산이 되니까 거기에 부수 시설이 많잖아요. 네. 아파트라든가 아마 국방부 지역은 못할 거고 남태령 지역으로 가야 될 가야 확률이 되는. 많을 텐데 그쪽 지역으로 가면은 3천억에서 한 1조 원 상당 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계속 드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간절을 어떻습니까? 외교부 외교부 장관 공간. 공간에 네. 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국방부 영내 거기에 어딘가는 간절을 지어야 될 것이다라고도 아. 얘기가 되고 또 있고요. 예, 짓는다고요? 예. 돈이 또 들어가겠네요, 그럼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지금 영빈관이 또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지역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영빈관도 또 새로 지어야 될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처럼 예산이 그 들어가고 아. 또 예산이 낭비되고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 근데 이게 짓다 보면은 임기 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짓다 보면 임기 끝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용산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하기엔 너무나 문제점이 계속 노정이 될 겁니다. 그럼 5년 후에 다시 현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도 들어요. 어제 제가 네. 그
운영위에서 질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전용 병원을 어디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현재 청와대 지역에서는 전용 병원이 있어요. 청와대 바로 옆에 서울지구병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대통령 전용 병원이라서 입원실이라든가 수술실 대통령만 쓰도록 비워놨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청와대 직원들도 사용을 하고 일부 청와대를 지키는 군인들도 사용하면서 군에서 운용이 되는 시스템이 돼 있네요. 시스템이 돼 있죠. 그러니까 네. 70년 동안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겁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5분 거리 내 차량으로 딱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예. 지금 용산 지역에서는 거기까지 거리가 멉니다. 근데 어제 비서실장한테 전용 병원 어디 썼냐 하니까 아직 그런 것도 고민을 안 해봤더라고요. 그럼 현재 지구병원을 옮겨온다면 옮겨올 지역이 또 엄청날 것이고 그렇죠. 또 거의 돈이 준 종합병원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들고 상당한 부지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럼 현 지구병원을 그대로 쓴다면은 멀어서. 대통령이 갑자기 무슨 사항이 생겼을 때 네.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까지 가야 되니까. 예. 그렇다고 민간 가까운 병원에 한다면은 갑자기 대통령이 가신다면은 경호 경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병원은 군 병원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하면은 그 의사들이 외부에서 그리 딱 와서 수술도 하고 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죠. 그거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부분이네요. 지금 이런 정말. 종합적인 플랜 네.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워게임도 하고 당연히 했을 줄 알고 어제 비서실장한테 물었더니 그런 생각 안 비서실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병원도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참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네. 비서실 안보실 이렇게 운영되니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네. 예산도 들어가고 규제도 뭐 안 하겠다고 했지만 네. 규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예. 상황을 보니까 그 지금 보면은 관저 이른바 돌려막기 네. 이것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상황이 관저 어떤가요? 돌려막기도 지금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거기 외교부 장관 공간이 대통령이 쓰시고 네. 해병대 사령관 공간에 경호처장이 그 육군 총장 공간에 비서실장이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현 청와대 지역에서는 네.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내에 안 삽니다. 그렇죠. 청와대 경내 밖에 밖에서 살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 한남동 한남동이- 경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경내에서도 육군총장 저 보다시피 육군총장 공간을 뺐고 네.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뺏는 거죠. 하하. 사실 육군총장 공간과 해병대 사령관 공간은 단순히 사는 것도 있지만은 네. 공적인 목적도 있어요. 군사 외교의 장이 또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미 연합 체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의 장군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그래요. 행사를 하기도 하고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오면은 네. 공간에 초대해서 행사도 하기도 하고 해병대 사령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군사 외교의 장으로도 쓰이는데 저기에 경호처장이 들어가고 비서실장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또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육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어디로 갔느냐? 네. 군 아파트 한두 개 얻어서 그리 간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만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외교적인 어떤 행사 이런 게 좀 어디서 할지 걱정된다 이렇게 예. 했는데 군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관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렇죠. 공간에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네. 그림 보시면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네. 그 보면은 병사막사라고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병사막사. 예. 예. 저 지역은 6개 공간이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부터 해서 국방부 장관 공간들 해서 6개 공간이 있어서 네. 거기 경계는 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군에서 하는 병사막사는 연결해야겠죠. 저기 일개 그 중대 이상의 병력이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경계를 하는.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은 네. 경호처가 하게 되겠죠. 경호 그렇겠네요. 병력이. 그러니까 저 병력들은 또 어디로 가느냐? 한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방부 영내로
쓰는 병사 막사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국방부 근무지원단 병사들이 쓰는 그 막사에는 추가적인 공간이 없어요. 250명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명 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생활관을 10명이 쓰고 12명이 쓰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야. 그러면서도 근무 지원단이나 이런 데 군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많이 혼을 냈습니다. 8명 쓰기로 돼 있으면은 8명 네. 쓰는 규격에 맞게 화장실, 세면장, 샤워장 모든 게 거기에 맞추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원이 예. 더 들어가면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1층 음. 침대 대신 2층 침대를 써야 되는 그래야 될 거고 수도 있고. 방을 1명 쓰는데 2명 넣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병사들에게는 이렇게 헌신을 너무 이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병사들 이런 막사들을 2인 내지 4인용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국정과제도였는데 네. 병영 막사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계획은 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마스터 플랜 없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한두 개. 아니 이제 김병주 의원과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잘 몰랐던 부분들, 네. 언론에서도 지적을 안 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야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아까 뭐 안보 그 체계나 시스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공간 하나 하나가 지금 잘 때 맞춰 세팅되어 있는 게 다 무너지고 있건 허물어지고 네. 있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보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어, 그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던 것이 그런 것이죠. 네. 야, 이 보수 진영에서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군인들을 홀대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역- 아이러니합니다. 역대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보수 정부에서 더 군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비 아. 정액을 줄였고 예. 진보 정부에서는 국방비를 더 많이 정액을 해서 음, 강군을 만들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국민들이나 또는 보수에서는 네. 안보는 자기들만 하는 것처럼 보수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이 그 보수의 현주소라고 볼 수 아. 있습니다. 보수의 현주소 민낯이다. 민낯이죠. 예. 그래요.